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은 많이 봐왔지만 제가 그런 입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는데 이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도 썼지만 역시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반복하더군요. 거기다 제가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혔던 것은 상간녀가 돌연 잠적을 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하면 결국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저는 출판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저한테 참 잘했고 성격도 좋아서 결혼을 했네요. 저는 남편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고 진급도 빨라서 남편 연봉보다 좀 높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승진하고 어느 정도 제 연봉과 비슷해졌죠. 맞벌이로 둘 다 돈을 버니까 경제적 여유도 있고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술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각서도 참 많이 받았죠. 결혼 초 친구들과 만난다고 해서 다녀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술을 마셔도 정도껏 마셔야지. 이건 뭐 친구들이 부축을 해서 겨우 집에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재수씨, 미안해요. 성민이가 좀 술을 많이 먹었어요. 대체 얼마나 마신 거예요? 좀 섞어 마셔가지고. 여기 눕히면 될까요? 네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물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잘 마셨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술에 잔뜩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신혼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너무 믿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양말이라도 벗기고는 덩치가 너무 커서 방까지 옮기지 못하니 그냥 이불만 덮어줬죠. 다음 날 남편은 일어나서 제대로 기억도 못했습니다. 아, 어제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자기 화났어? 당신은 나갔다 오면 매번 술을 그렇게 마시고 들어와? 어제 당신 친구들은 멀쩡하던데? 미안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으니까 그랬지. 술을 이기지도 못하면 적당히 마셔야지. 알았다니까. 내가 조심할게. 알았지?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술을 마시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명절날 시댁에 가서도 또 술을 진탕 마셨죠. 자기야, 이제 그만 마셔.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였는데 좀 마시자. 그래, 한두 잔 마시는 걸로 뭐라고 하지 마. 어머님, 성민 씨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술 못 마시는 것보단 낫지 않아? 그래도요. 너도 면허 있으니까 네가 오늘 운전하고 가면 되잖아. 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성민 씨는 술이 한번 들어가면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날도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제가 겨우 끌고 오다시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무슨 사고를 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몸을 혼자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술을 마시는 게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각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무슨 각서? 다시는 술 안 마신다고 써. 그래도 술 마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각서는 좀... 그래, 회식도 있고 가족들 모임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 건 나도 알아. 술 한두 잔이야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매번 기억도 못할 정도로 취해서 들어오는 건 좀 아니잖아.
알았어. 쓰면 되잖아. 그렇게 남편은 각서를 쓰고 난 뒤에는 한동안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서에 효과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술을 안 마시니 생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둘이 저녁 먹고 영화를 보다 잠이 드는 날도 많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가곤 했죠. 저희는 결혼 1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신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혼 생활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거든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저기요, 출근 준비 안 해? 어? 그게 저기 나 할 말 있어. 뭔데? 말해봐.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다니? 왜 사표를 썼는지 계속 물었는데 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건지 잘린 건지 확실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잘렸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렇기도 하고 나중에 정확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회사가 문 닫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근태가 문제였습니다. 늦게 출근한 날도 많았다고 했고 출근해서도 제대로 일도 안 하다 보니 회사에서 그동안 지켜보다가 직원 정리를 하면서 남편도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실직한 남편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백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회사를 알아보며 지냈지만 당장 출근할 수 있는 회사는 없었고 무엇보다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있으니 저와 싸울 때도 많았습니다. 뭐 하루 이틀은 집에서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니 답답했습니다. 자기야, 나 왔어. 자기야, 왔어. 아니 몇 시부터 잔 거야? 몰라. 피곤해. 너무 졸려하는 남편을 그냥 두고 주방으로 갔는데 엉망이었습니다. 낮에는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배달 용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어서 자는 남편을 깨워서 한 소리 하려다 그냥 제가 치웠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남편 얼굴을 보기가 짜증났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의 실직을 알게 되셨는데 예상대로 어머님은 본인 아들한테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럴 때일수록 남자 길을 살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저도 혹시나 회사까지 잘렸는데 제가 너무 잔소리하면 더 위축될까 싶어서 신경 쓰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은 더 기세등등이었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즐기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하여 등산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엄마를 따라 산에 가곤 했습니다. 이날도 엄마와 둘이 친정 근처 산에 올라갔어요. 힘들어. 서연아, 이만큼 올라오고 힘들어? 엄마 괜찮아? 괜찮지. 엄만 숨 하나도 안 찬대. 난 운동 부족인가 봐. 너무 힘들어. 엄마랑 자주 등산 가자. 노프산 갈 곳도 없어. 이렇게 동네 뒷산만 자주 다녀도 힘도 생기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도 정상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렇지? 그래서 엄마도 힘은 들지만 자주 오는 이유가 그거야. 주말에 약속 없으면 자주 올라오자. 응, 이제 내려갈까? 그러자.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등산하고 오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 있는 거니 참고 살아야죠. 그로부터 며칠 뒤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이직 소식이었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붙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회사가 좀 멀긴 한데 그래도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연락 왔어. 다행이네. 이제 한시름 났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동안 답답했지? 답답했던 건 맞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당신이었지 뭐. 고생 많았어. 나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일 열심히 할게. 이날 저는 퇴근길에 케이크를 하나 사서는 남편의 이직을 축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새 직장에 적응도 잘했고 늦잠을 자서 회사에 늦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회사는 집에서 1시간 반 거리로 퇴근 후 집에 오면 8시쯤 되거나 막히는 날은 9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지방으로 급히 내려갈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부산에 좀 가봐야 돼. 갑자기? 출장 가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차장님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만 장례식장에 참석하기로 했거든. 아, 그럼 집에 왔다가 가야겠네. 정장 꺼내놓을까? 아니야. 집에 들리면 너무 늦어서 그냥 다 같이 바로 가기로 했어. 옷이야 뭐. 회사 잠바 입으면 되니까. 그래, 그럼 잘 다녀오고. 부사님은 오늘 다녀오기엔 거리가 있는데 자고 오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회사에서 버스를 하나 빌려서 가는 거라 자고 올지는 일단 가봐야 해. 그럼 도착해서 전화 줘. 그런데 이날 남편이 장례식장에 가서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그것도 먼 거리에 있는 곳으로 다녀오면 아주 피곤한 상태여야 하는데 다녀온 남편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도착 후 남편은 아무래도 하루 자고 가야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 저녁 늦게가 돼서야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하나도 피곤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아주 활짝 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야, 가서 잠은 어디서 잔 거야? 회사 사람들하고 모텔 잡아서 잤지 뭐. 그럼 제대로 잠도 못 잤겠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 그런데 술 한 잔도 안 했어? 어? 어. 장례식장 가면 술 한 잔 할 줄 알았는데? 무슨 술이야. 좋은 날도 아닌데 뭐. 암튼 나 좀 씻을게. 아무리 각서를 썼다 해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분위기상 술 한 잔 정도는 꼭 하는 남편이었는데 입에도 안 됐다고 하길래 정말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 카드 내역서가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원래는 이메일로 받아서 저나 남편은 따로 신용카드 내역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신용카드 하나를 새로 발급받고 체크를 잘못했는지 내역서가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카드 긁은 내역이 너무 많아서 뭔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남편이 얼마 전 장례식장에 다녀온 날 쓴 내역이 많았습니다. 모텔비도 남편이 결제를 했고 가서 장례식장에만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썼더라고요. 카페도 가고 횟집 가서 계산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가서 여유롭게 여기저기 다녔다는 게 좀 수상했죠. 회사 사람들하고 단체로 이동하고 회사 버스로 다녔다면서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야? 뭔데? 당신 카드 내역서. 야, 넌 이걸 뜯어보냐? 그래, 뜯어본 건 내가 미안해. 그런데 당신 장례식장 간다고 했던 날 저렇게 돈을 많이 썼던데?
그거 회사 사람들하고 쓴 돈이야. 다른데 안 가고 숙소랑 장례식장에만 있었다면서 어떻게 카페도 가고 회도 먹고 그랬어? 그거야 장례식장 갔다가 숙소 오는 길에 회 사와서 직원들하고 먹었지. 카페야 커피 마신 거고 의심할 게 대체 뭐가 있어?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뭔데? 5천 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결제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편의점 가서 이것저것 사느라 그랬어. 아니 근데 기분 나쁘네. 뭐야 마음대로 내 우편물 뜯어보고. 거참. 저는 남편이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여전히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걸고 넘어질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네요. 한동안 남편과 저는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그동안 찜찜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차 안에서 스티커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평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차를 쓸 일이 없어 남편이 회사 출퇴근용으로 차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제가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남편에게 말하고는 차를 끌고 나왔는데 차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고 차를 한쪽으로 대놓고 내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구석구석 쓰레기가 참 많이도 나오더라고요. 다 치우고 손이 지저분해서 물티슈를 찾느라 여기저기 열어보다 콘솔 박스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서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찍는 인생 네컷 같은 스티커 사진이었는데 남편과 어떤 여자가 아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아주 친절하게도 사진 하단에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에 간다고 했던 그날이었죠. 저는 이런 기분으로 약속 장소에 갈 수 없어서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갔다 온 거야?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야, 이성민. 너 이제 하다 바람도 피우냐? 술 먹는 걸로 사람 열받게 하더니 이제 바람이야? 뭐? 저는 바닥에 스티커 사진을 던졌습니다. 그 사진을 본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보라고 차 안에 떡하니 이렇게 사진을 갖다 놓은 거야? 그게 여보, 서연아, 다 필요 없어! 너랑은 이혼이야. 서연아, 나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정말이라니까. 무슨 일 있었으면 내가 개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었고 부서가 달라서 회사에서도 자주 보는 직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나.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는데 어느 바보가 그 말을 믿어? 나랑 회사 같이 갈래? 우리 회사 다니는 직원인데 부서가 달라서 오며 가며 친분이 생겨서 친하게 지냈어. 그런데 이번에 장례식장 가서도 마주쳤는데 내가 커피 한 잔 사줬더니 사진 한 장 찍자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찍었어. 그리고 다른 일 없었어. 나는 품질팀의 최대리하고 타부서 강 팀장하고 그렇게 같이 잤어. 정말이야. 내가 회사 같이 가면 확인도 시켜줄 수 있어. 남편은 뭔가 억울했는지 당장 회사 가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둘이서 저런 사진을 찍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기막혔습니다. 남편도 이 부분은 인정했기에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죠. 서연아, 이렇게 빈다. 내가 다시는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은 안 만들게. 정말이야. 자기야. 이래도 안 되겠어? 저 사진 불태울까? 남편은 제가 그날 이후로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없으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청소며 쓰레기 버리는 일이며 알아서 척척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화를 안 풀고 있으니 남편은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 남편이 가져온 종이는
다름 아닌 각서였습니다. 각서? 내가 각서 쓰면 약속 지키는 거 너도 알잖아. 내가 저번에 술 다시는 안 마신다고 각서 쓰고 취해서 들어온 적 있었어? 거기에 적혀 있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앞으로 절대로 의심 가는 행동 절대로 안 할게. 너 실망시키는 일 다시는 없게 할게. 어? 거기다 써 있고 내가 이거 공중받자고만 그렇게도 할게. 제발 용서해주라. 어? 회사에서 그 여직원 매일 마주칠 텐데 너라면 기분 좋겠어? 아니야. 이제 안 마주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만뒀대. 이건 내가 따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말하는 거 듣고 알게 된 거야. 사실 제가 남편이 하루 종일 뭐하고 다니는지 쫓아다닐 수도 없으니 남편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저도 한 번은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댁에 가서도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를 시키려고 하시면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한다고 하기도 했죠. 그 때문에 제가 어머님께 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나서? 엄마. 누가 하면 어때? 꼭 서연이가 해야 하나? 마트 가서 무 하나랑 속이 한 건 사오면 되는 거지? 아니, 얘가 정말. 당신 집에 있어. 내가 사올게. 추운데 어딜 나가. 여기 있어. 내가 차 타고 금방 다녀올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이 저한테 시키신 심부름을 직접 하곤 했습니다. 너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우리 성민이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시킨 게 아닌데. 네가 시킨 게 아니라 해도 저렇게 먼저 나설 애가 아닌데. 왜 저러는 거냐? 너 혹시 저번에 우리 아들 실직한 것 때문에 아직도 눈치 주는 거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직한 이후로 그 얘긴 꺼낸 적도 없고요. 그래? 일단 알겠는데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몰아세우고 하지 마. 눈치 보는 거 나 너무 싫다. 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친정 부모님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 몰래 남편이 친정에 가서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챙겨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매년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서는 두 분이 오붓하게 외식하거나 필요한 거 사시라고 하는 게 전부였는데 남편이 엄마 아빠를 모시고 외식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갔을 텐데. 뭐하러. 당신 요즘 주말에도 바쁘다고 회사 나갔잖아. 말하면 신경만 쓰이지. 어디 갔었어? 장모님이 해산물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뷔페 갔어. 좋아하시더라. 고마워. 무슨 소리야. 자기도 우리 부모님한테 항상 잘하는데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두고 봐. 남편은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한테 계속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려고 하니 저도 계속해서 과거를 들추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바쁠 때면 친정 부모님도 잘 챙겨주고 시댁 모임에 못 나갈 때도 제 입장 난처하지 않게 알아서 둘러대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던 때로 돌아가긴 힘들었지만 남편을 좋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혈압이 높으셔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셨는데 한 번은 엄마도 안 계실 때 남편이 아빠와 바둑을 두고 있다가 응급실에 모셔다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기절이라고 하긴 그런데 갑자기 한 10초 정도 정신을 잃으실 때가 종종 있으셨다고 해요. 다행히도 그때 남편과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만일 혼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특히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든든해 하시니 저도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어두자고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전처럼 잘 지내보고 싶어서 퇴근 후 집 근처에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죠. 멀진 않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부부가 함께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면 좋다기에 저희는 테니스도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은 실내 경기장에서 치고 날씨가 괜찮으면 야외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주말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남편은 저에게 각서를 쓰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다시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죠. 평소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회사에 일이 많다며 야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가 집에서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야근을 하고 집에 오면 12시를 넘길 때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잘 때가 많았네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항상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글쎄 그 야근이 회사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정리했다던 그 여직원을 만나고 오느라 그렇게 바빴던 거였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열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핸드폰도 다 오픈해놓고 다녔는데 그 정도로 자기는 속일 게 없다고 저한테 언제든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말을 하고 설마 바람을 또 피울까 싶었던 저는 별다른 의심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 같은 동 아파트 주민이 집으로 찾아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저 1205호 사는데요. 차 번호 4157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다른 게 아니라 블랙박스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좀 전에 제 아들이 단전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다가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기사분은 계속 제 아들이 먼저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CCTV 방향도 다른 곳으로 향해 있고 마침 차 한 대가 정면으로 향해서 주차되어 있길래 보니까 이 집이길래 부탁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 차키를 들고는 차로 가서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SD카드를 꺼내와 집에 와서는 컴퓨터에 연결했는데 영상이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복사 후 바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카드에는 그 영상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으나 남편과 어떤 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음성 파일도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 못하고 있던 일이라 심장이 마구 뛰었고 제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던 남편은 안방에 누워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찍었던 스티커 사진을 버렸다고 해놓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었는데요. 그걸 다시 꺼내서는 영상 속 여자와 혹시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맞더라고요.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지긴 했으나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각서까지 써왔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당장 남편의 댁 가서 따지려고 했으나 이번엔 또 뭐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른 척하고 남편의 핸드폰을 봐야겠다 싶었어요. 항상 오픈해놔서 중요한 내용은 다 지웠을 게 뻔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남아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날따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잠을 안 자던지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길래 이날은 날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냥 자려던 그때 남편이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남편 핸드폰을 들고 나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문자는 깨끗했습니다. 카톡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은 미처 지우지 못했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 남편의 말대로 정말 그 여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게 맞았고
한동안 못 봤던 것도 맞았습니다. 이전에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도 모두 사실이었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처음에는 그저 친한 사이이기만 했으나 여자가 이직 후 사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면서 사이가 발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니 상간녀가 남편에게 주로 전화를 했고 남편은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마음이 있으니 다 받아준 거였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서연아, 너 또 왜 그래? 왜 또? 그건 내가 할 말 아니야? 아니, 나 여태 술도 안 마시고 너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또 잘못했어? 그게 뭔데? 말을 해줘야 알지? 너 바람났잖아. 수진이 그 여자하고. 왜 말이 없어? 말을 해줘야 안다고 해서 말했더니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냐고! 다시는 의심받을 행동 안 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대체 언제부터 만났어?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였죠. 저는 이혼은 물론 상간녀 소송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 둘이 잘 살아보라고 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줄 리 있나요? 무릎을 꿇든 말든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소송할 거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보다 상간녀 소송이 급해서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변호사를 찾아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굳이 진행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한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었기에 분명 상간녀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서연아, 너 그 소송 꼭 해야겠어? 뭐? 걔랑 나 진짜 완전히 끝났어. 참나. 끝났는데 뭘? 어쩌라고? 끝났으니까 소송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고. 남편 말은 더는 들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끝을 내든 아니든 저는 소송은 해야 했고 상간녀 딱지라도 만들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제 속이 완전히 풀릴 건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장 전달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서 소재 파악을 해준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편 송달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 시댁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나도 몰라. 정말이야. 네가 다 알게 되고 나서 걔한테 얘기했더니 그만 정리하자고 해서 끝냈어. 정말이야. 그럼 전에 살던 집은? 집에 가본 적은 없어서 몰라. 진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소송 그거 하지 마. 너만 힘든 일이야. 그냥 나 용서해주고 다시 전처럼 잘 지내면 안 될까? 한 번만 더 헛소리 해봐. 당장 시댁 찾아가서 난리 칠 테니까. 알았어. 안 그럴게. 상간녀 입장에서는 소송을 피하려고 일부러 우편물을 안 받거나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남편 잘못도 크지만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난 그 상간녀가 너무 짜증나서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그렇게 돌연 잠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생활이 있으니 계속 이 소송만 붙들고 살 수 없어 계속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는 지켜보기로 했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살 수 없어 양가에 모두 이 사실 알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잘못했다고 빌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아주 큰 실망을 하셨는데 특히 아빠는 그동안 제 속을 많이 썩였다는 것까지 다 아시고는 더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아주 크게 호통까지 치셨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제 속이 후련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전 남편이 그립거나 결혼 생활이 그립거나 한 건 아니었고
당하기만 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죠. 전 시댁에서는 그동안 자기 아들 잘났다고 하시다가 외도로 이혼을 당하니 저에게 전화 한 통 못 하셨습니다. 그저 전 남편을 통해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만 전할 뿐이었고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맛집을 가고 수다를 떨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신나지가 않았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다 이럴까 싶어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사는 분들도 많아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혼 후 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만 생각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살다 보니 힘은 좀 들었지만 조금씩 잊혀지긴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 오지 않았고 회사로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만 오라고! 서연아, 정말 안 되겠냐? 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네가 나 다시 받아줄 때까지. 싫어. 전 남편은 가끔씩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서연아, 그러지 말고 우리 어디 커피숍이라도 가서 얘기 좀 할래? 야, 사람이 말하는데 그냥 막 가네? 택시 불렀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 택시를 왜 타? 너 차 안 가지고 다녀? 너 타라고 주고 나왔구만. 내가 차를 타던 택시를 타던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내 차 타. 내가 데려다 줄게. 정말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 여자한테나 가봐. 걔 이제 결혼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더는 걔 신경 쓰지 마. 뭐? 뭐래? 그게 야, 빨리 말 안 해? 나도 회사 직원한테 건너들은 얘기야. 청첩장 받은 직원이 있었는지 회사에 소문이 났더라고. 결혼한다고. 저는 전 남편의 말에 상간녀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가정은 박살을 내놓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간녀와 결혼할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건지 과거 세탁을 아주 제대로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식장이 어딘지 알아냈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결혼식 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먹기까지 참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서 난리를 피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용히 잊고 지내는 게 맞는지 말이죠. 하지만 상간녀 소송도 못하고 끝났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잘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했죠. 식이 시작될 시간보다 일찍 찾아갔더니 웨딩홀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직원에게 물어봤죠. 아, 강수진 신부님이요? 저기 2층으로 올라가시면 메이크업이랑 헤어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직원의 안내를 듣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상간녀는 제 얼굴을 몰랐겠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 번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수진 씨! 누구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그런데 어쩌죠? 이 결혼식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 누구신데? 저 이성민 씨 전 와이프요. 이혼했거든요. 그러자 상간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더니 저를 밀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쪽팔린 건 아나 봐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하요? 설마 내 결혼식 망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참, 정신 나갔네. 뭐? 네가 남편 간수 못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러는데.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믿어줄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상간녀의 말대로 상간녀와 그 가족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다들 결혼식 준비로 바쁘다 보니 직원들에게 저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까지 했죠. 저는 그대로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신랑 측을 찾았습니다. 상간녀는 제가 뭘 하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더 당당하게 행동했는데 특히 자기와 결혼할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간녀와 결혼할 사람을 마주치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빠, 저 여자 말 들을 필요 없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는. 잠깐만. 저 한서열 씨 맞으시죠? 네,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이날 만난 상간녀와 결혼할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엄마를 따라 등산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산에 올랐다가 어떤 아줌마가 심정지가 오는 바람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저기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어? 그러게? 무슨 사고라도 났나? 한번 가보자. 저기 무슨 일이에요? 어머나, 왜 이래요?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는 못 일어나고 있어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 여기 의사 없어요? 저 간호사로 일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좀 볼게요. 그렇게 엄마가 인공호흡을 여러 번 시도해서 겨우 숨이 돌아온 건 확인했는데 그 덕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까지 따라가 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그분의 아들 되는 분까지 만나게 되었죠. 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희 엄마 살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은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날 엄마가 한사코 사례를 거절하자 저한테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계속 거절하며 저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엄마, 그래도 인사는 하고 와야지. 더 있어봤자 살해한다고 할 텐데 이럴 땐 그냥 나오는 거야. 너 설마 연락처 안 알려줬지? 그래, 그럼 됐다. 얼른 가자. 그래서 그날 이후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 여자 어떻게 알아? 우리 어머님 목숨 살려주셨던 분이셔. 아니, 그런데 서로 어떻게 해야 아는 사이예요? 오빠, 일단 나랑 먼저 얘기해. 잠깐만요. 이것부터 보세요. 저는 상간녀와 결혼할 남자에게 전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찍었던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서 프린트한 사진까지 한 번에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진 속 남자는 제 전 남편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저희 가정 파탄났고요. 가정 있는 남자인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제 전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는 과거 다 속이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야, 강수진. 너 이거 다 사실이야? 오빠, 지금 저 여자 말 듣는 거야? 결혼할 여자 말을 안 듣고? 빨리 말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거 다 조작된 거야. 합성이라고. 분석하는 곳이라도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제 전 남편하고 같이 만나보실래요? 상간녀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상간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솔직히 말해. 거짓말하면 나 정말 너 안 봐. 오빠, 정말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왜 유부남을 만나? 내가 미쳤어? 너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당연하지. 난 저 여자 남편이라는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전 남편과 통화한 내역도 많았고 원한다면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것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누구 얘기가 맞냐 하던 중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식장에 가서 난동을 피울 거라 생각했는지 걱정이 된다며 찾아왔는데 상간녀는 제 전 남편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전 남편, 상간녀, 그리고 상간녀 남편까지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참으로 웃긴 상황이었지만
결국 상간녀 남편은 제 말을 믿고는 결혼식을 파토냈습니다. 야, 넌 구질구질하게 여길 또 찾아와? 내가 너 보려고 온 줄 아냐? 내 마누라 찾아온 거야. 그렇게 애틋한 사이면서 바람을 피긴 왜 피냐? 뭐라고? 네가 먼저 나 꼬셨잖아. 오빠 어디가? 이대로 가면 이 결혼식은 좀 이따가 하객들 올 텐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네 말대로 하객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결혼이 왜 파토났는지 다 설명할까? 그러길 바래? 오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미 1년이나 지난 일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이리 와, 가만 안 둬! 그러면서 상간녀는 제 머리를 잡아당겼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손도 못 쓰고 당하고만 있자 상간녀 남편이 상간녀 손을 잡아 끌고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지금 나 때린 거야? 마음 같아서는 더 때려도 시원찮아. 사기 결혼으로 감옥에 넣어줄까? 결혼할 남자에게 뺨까지 맞은 상간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그 집 부모는 자기 딸 잘못을 알았으니 더는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장을 나왔는데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또 뭐야? 잊은 게 있어서 이거 받아. 예전에 반송된 상간녀 소장이야. 뭐? 상간녀는 제가 건넨 소장을 마구 찢어버렸는데요. 그래, 마음껏 찢어봐. 정식 소장은 며칠 내로 다시 도착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거절하고 안 받으면 그땐 정말 각오해야 할 거야. 여기 부모님도 다 계시니까 행동 똑바로 해라. 그렇게 뒤돌아 나오는데 상간녀는 저를 향해 아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나와버렸네요. 나와보니 식장 앞에 상간녀와 결혼할 뻔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기다리신 거예요? 네. 여기 정리도 해야 하고 어차피 지금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일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도움을 주셔서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처음은 도움 드린 게 맞지만 이번에는 도움을 드렸다고 해야 할지. 제 인생 살리신 거잖아요. 서연 씨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는데 저런 과거가 있는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아까 안 보이시던데?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등산 다녔던 건데 그날 저희 어머님 목숨 살려주셔서 그래도 어머님과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나요? 저희 엄마가 하신 일인데요. 아무튼요.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돌아왔고 청첩장에 적힌 주소대로 소장을 보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으니 상간녀는 결혼식 준비로 돈도 많이 날렸다고 했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상간녀 소송으로 결혼이 취소됐다고 소문나서 얼굴을 둘 수 없어 알아서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소송 후 저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나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한 가정을 망가뜨린 대가치고는 아쉬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상간녀라는 딱지가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대가를 언젠가 치르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건지 답답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피해 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마친 기분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소중한 딸이자 회사에서는 여전히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이죠. 누구나 그렇듯 저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평범하게 사는 인생이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했다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런 평범한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